반갑습니다. 집단 상담 이제 첫 시간이죠. 이 집단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집단 상담 경험이 아마 3급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집단 상담 경험이 많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집단 상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강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면 이 과목이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챕터입니다.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번 핵심 이론, 이제 집단 상담의 개요입니다. 1번 집단 상담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집단 상담 개념. 집단 상담이 뭐냐라고 정의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집단 상담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이 뭐냐, 이건 이제 상담 이론에서 잘 배우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담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상담자, 어떠한 상담자,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됐고, 이런 상담자, 그 다음에 내담자,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방식이거든요. 집단 상담도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상담을 인도하는 상담자를 집단 인도자, 집단 상담자 이렇게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죠. 집단 상담자는 어떠한 집단 상담자, 그리고 그 집단에 참여하는 집단의 내담자, 집단의 내담자라고 보통 안 부르고 집단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집단원은 어떠한 집단원이 서로 어떤 교류를 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런 방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허용적인 현실에 초점을 둔 정화, 상호신뢰, 돌봄, 이해, 수용, 지지 등 치료적 기능을 포함해서 역동적인 상호 교류 과정이다.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이제 치료적 기능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집단 상담, 집단 치료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을 하는데 상담 이론할 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상담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조금 더 문제가 가벼울 때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치료라는 용어를 쓸 때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할 때 치료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분장애 같은 거, 우울이나 불안,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력을 받고자 할 때 상담,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별히 진로지도, 진로상담 이런 거는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치료라고 얘기할 때는 좀 중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박이라든지 불안 중에서도 강박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박이라든지 아니면 조울증이라든지 기분장애 중에서도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이제 망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담이랑 치료는 사실은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 용어라서 그걸 이제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적 기능들은 사실은 자기를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동그라미 2번에서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그래서 상담자와 집단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4번에서는 집단원 개개인의 실제적인 행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참여하면 실질적인 변화가 그 안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집단원들의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태도, 행동들을 학습하고 이미 학습하는 것 중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제거해 나간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원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게 뭐구나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서 자기를 이렇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는 집단 상담은 다양한 자원 그리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거, 이 용어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집단 상담 요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 집단 인도자를 포함해서 보통 한 10명 내외가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럼 요 10명 내외의 인원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환경을 여기에 축소해 놓은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가장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단 상담 장면에서도 보면 집단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나를 좀 지지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좀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그 안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의 축소판이다, 이런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의 축소판으로서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고요.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 실제로 이런 게 많습니다. 집단 상담은 좀 부담 없이 참여를 했다가 상담이 좀 괜찮겠네 이러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도구 또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실용성 등 측면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양가로 이번에 집단 상담의 요건으로는 먼저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요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집단 상담 대상으로는 동그라미 기역에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사실은 집단 상담이라고 오지 않고 집단 치료라고 하면 거긴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이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집단 상담은 공개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정상적이야. 정상적인데 어떤 일부의 문제라든지 또는 일부의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집단원의 주된 대상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주로 갖고 오냐면 이 얘기죠.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 과업의 문제들, 그러니까 발달해 나가는 단계에서 흔히들 경험하는 문제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진학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혼과 연관된 또는 이제 취업과 연관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유사하게 경험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발달 과업상의 문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인데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또는 직장에서 너무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어, 이런 것들 흔히들 경험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단 상담에 참여한다, 이 얘기인 거죠.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집단원에게 집단의 특성과 목적,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명확하게 공고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럼 이제 집단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 집단 상담자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집단 원 얘기했으니까요. 집단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적인 개인 상담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성격 역동에 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집단 역동에 관한 올바른 이해들.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이렇게 흐름을 이제 내가 주도한다든지 흐름을 튼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 능력을 갖춘 훈련받은 전문가여야 된다. 그냥 지식만 있다, 이거 안 되고요. 그런 집단을 참여해보고 집단을 인도해본 다양한 경험이 있는 집단 인도자가 이제 집단을 상담을 인도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런 집단원, 이런 집단 상담자, 요 둘이 모였어요. 그럼 요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요 사람들이 모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3번에서는 상호 신뢰 무조건적인 수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서 자기 노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느낌, 신념, 행동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수용이 매우 중요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눈빛이나 어떤 제스처나 이제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연속적인 과정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인 대인 관계를 이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교정적 정서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정적 정서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이거는 이론으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도 경험적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왕따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왕따 당하는 상처를 입는 것처럼 나를 수용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내가 함으로써 이 왕따 당했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룰 수 없었던 외상 경험의 수정을 위해서 집단원들을 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 노출시켜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왕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날 다 싫어해라고 그 경험을 근거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집단 안에서 수용받는 경험을 하면 아 내가 그 일부 사람들이 나에게 줬던 그런 메시지를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 수정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집단 상담의 목표와 원리 보시면 집단 상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쭉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 자신에 대한 지식 습득, 그 다음에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거. 관계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더 인식한다는 이런 측면이죠. 동그라미 2번 인간의 욕구 문제들의 공통성, 보편성 아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진 게 아니었구나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자기 수용, 자신감, 자기 존중감 증진 및 자신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는 그런 이제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정상적인 발달 문제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갈등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주도성, 자율성, 책임감을 증진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집단 상담을 하면 참여해 보신 분들은 그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집단 인도자가 전체를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지 않고 이 안에서 보조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누가 지지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조 인도자처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리더십, 다른 집단원들이 리더십을 행사한다든지 책임감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새로운 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표,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는 효과적인 사회기술, 그러니까 사회기술이라고 하는 건 대인관계 기술, 그 다음 의사소통 기술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학습해 나갈 수 있다. 동그라미 8번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민감성, 감수성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동그라미 9번 타인에 대한 배려, 염려를 바탕으로 한 직면 기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딱 직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연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필요하니까요. 동그라미 10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가 아니라 남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 동그라미 11번에 보시면 자기 가치관을 명료하고 가치관의 수정 여부 및 수정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래 지식인에 보시면 상담 목표를 결정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목표는 우리가 그 집단 상담은 하나의 목표를 세우기가 좀 쉽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집단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달성했냐 못했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현 가능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건 아예 시도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원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충돌이 일어나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여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상담자가 도울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표여도 상담자가 나 이거 도울 수 없는데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는, 상담자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집단 상담의 원리는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다 전부 자기예요. 자기.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이 집단을 참여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기 이해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
뭐 이런 모든 정보들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자신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킵니다. 나를 내가 이해해야 그걸 바탕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수용하는 걸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한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남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기 개방입니다. 내 비밀이나 내 어려움을 이 사람들을 믿고 나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개방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타인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내가 개방하면 남들도 개방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자기 주장, 적절한 강도로 적절하게 나를 주장하는 그런 연습을 이 안에서 이제 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권리와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봐서 나를 평가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의미 있는 기준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 현실적이냐, 뭐 부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기 도전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롭게 학습되는 어떤 행동들, 생각이나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용기 있게. 그 아래 이제 3번 보시면 집단 상담의 특성은 양가로 1번에 집단 상담의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실은 시간 대비 그 비용이 저렴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실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집단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뭐니 해도 집단 상담의 가장 큰 맹점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개인 상담은 상담자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디 가서 안 떠드는 사람이니까 본인만 얘기 안 하면 이게 비밀이 유지가 되는데 집단 상담은 그 모든 입을 다 틀어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단 상담은 비밀 보장이 참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장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편안하고 친밀감이 생기기 쉽다. 왜 그러냐면 개인 상담은 상담자가 말 안 하면 상담자 질문하면 내담자가 얘기해야지. 내담자가 말 안 하면 상담 진행 안 되잖아요. 근데 집단 상담은 상담자가 질문해도 내가 말 안 해도 누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해요. 비교적. 내가 좀 이렇게 오늘은 좀 내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선택할 수 있어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리학습이 가능해요. 그렇죠? 남들이 하는 거 구경할 수 있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남들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내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3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이 장 안에서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싫다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저렇게 하면 상처받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걸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현실 검증 기회를 요 장 안에서 맛볼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5번 새롭게 터득한 사회 기술과 행동들을 연습하는 거죠. 대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감, 연대감, 유대감, 동료의식, 협동심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식, 집단 응집력 이게 없으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해 나갑니다. 이건 상당히 큰 장점이 해당이 되고요. 동그라미 7번 새로운 대인관계를 비롯한 여러 경험들을 학습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8번 지도성이 확대된다. 왜 보조 인도자의 역할을 스스로 알아서 하거든요. 내가 인도자가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괜찮아 이렇게 위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지도성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이야기나 행동을 경청하는 연습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다. 남 얘기를 이렇게 경청해서 듣는 거 지루해 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이제 직면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게 가능하죠. 동그라미 10번 한정된 시간에 보다 많은 내담자와 상담할 수 있어서 개인 상담에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인도자는 별로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동그라미 11번에 보시면 집단으로 하면 개인 상담에 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 상담에 우호적인 자세를 이제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집단 상담의 단점은 동그라미 1번 개인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니까 n분의 1 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심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 현실 도피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나가선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이 집단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 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하고도 관계를 못해. 그러면 계속 집단 상담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 도피 기회를 제공하는 우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부작용. 여기서 이제 목소리 내는 걸 연습했어. 그랬더니 직장에 가서 자기 목소리 냈더니 얘가 그 고분고분 하던 놈이 왜 이래? 이렇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도 찍소리 못 하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기서 연습했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자기 얘기를 하면 더 큰 이렇게 이제 어떤 핍박이나 뭐 이런 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 유발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집단의 압력이 집단에 대한 저항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얘기했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쭉 얘기했어. 그럼 맨 끝에 앉은 사람이 나는 배우자하고 어려운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거지로 자기 이제 어떤 약점이나 비밀을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비밀 보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집단 상담 인도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안 받고 인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개인 상담 오래 하다 보면 집단 상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 전공이 집단 상담 전공이에요. 세부 전공이. 그래서 집단 상담 딥다 훈련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 보면 좀 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동그라미 7번 상담자의 특정한 지도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담자가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이제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상담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문제로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에 따라서 이렇게 강조점을 달리하는 이런 것들로 인한 그걸 피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훈련받지 않은 기법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집단 인도자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기법을 이 안에서 써보고 싶어. 이러면 마루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새로운 기법을 이 안에서 써보고 싶어서 무료로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당신들이 동의합니까? 이러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돈 받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4번은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냐, 개인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이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보다 이제 집단 상담으로 도움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여러 사람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경우인 경우. 그건 집단 상담 회의지.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을 습득하는 게 필요해. 그럼 집단 상담 회의지, 당연히. 동그라미 3번. 대화를 포함한 사회 기술을 습득하는 게 필요해. 그럼 집단 상담이 더 도움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대감, 소속감, 협동심 향상을 배워야 되는 이런 사람. 집단 상담 당연히 필요하겠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반응 및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남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해 못할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는 집단 상담이 훨씬 유용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6번. 타인의 이해와 지지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상담자가 지지해주는 그건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지지해줘. 이거는 만약에 8명이다 그러면 8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 30의 강력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자기 문제에 관한 검토, 분석을 기피하거나 유보해.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상담자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이 사람에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노출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끼는 거고 남들도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요만큼도 얘기 못하는 이런 사람들 도움될 수 있다 이런 거고 동그라미 8번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도 집단 상담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 상담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뭐냐 동그라미 1번 위급하고 복잡한 문제는 집단 상담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신상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 유지가 어려워요. 집단 상담은. 동그라미 3번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 건 개인 상담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를 느껴. 그러면 집단 상담 못하죠. 한마디도 안 할 거니까. 동그라미 5번 비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든지 같은 말이죠.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좋지 못해. 아주 폭력적이거나 뭐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경악을 일으킬 정도야. 그럼 집단 상담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동그라미 7번 과도하게 주목과 인정을 강박적으로 원해.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자기대로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집단 상담 어렵다. 동그라미 8번 폭행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남을 막 유혹하고 있어. 뭐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렵겠죠. 동그라미 9번에서 보시면 자신의 감정, 동기, 행동에 대한 인식이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 그러면 집단 상담 어렵죠. 남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10번 너무 반사회적이라든지 너무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이야 이러면 어렵고요. 동그라미 11번 자아가 와해됐다. 이건 조현병을 지칭하는 얘기죠. 너무 의존적이거나 과도하게 의심이 많아 망상 같은 거 이런 집단 상담 어렵다. 동그라미 12번 극도로 예민하고 정신적으로 병적인 그런 증상을 보일 때 이럴 때는 집단 상담은 어렵다. 집단 치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에서 보시면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은 그러면 차이점만이냐 유사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요. 동그라미 2번 문제 해결을 돕고요. 동그라미 3번 자기 공개, 자기 수용이 중요한 건 동일하다. 동그라미 4번 이해하고 허용적인 집단 상담 분위기 조성, 유지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거. 동그라미 5번 비밀 보호를 강조한다는 거. 동그라미 6번 집단원의 이야기를 비판하지 않고 의미를 요약해서 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제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이런 거는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에서 보시면 그럼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할 때와 집단 지도라고 부를 때와 집단 치료라고 부를 때와 집단 훈련이라고 부를 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단 상담이라고 부를 때는 첫 번째 점입니다. 중심은 어떤 주제가 아닌 집단원 개개인 자체가 어떤 주제로 모였어도 이 사람들이 주제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집단은 개개인의 그 행동 변화, 성장 이것 자체가 중심이 되고요. 정상적이고 발달적인 문제. 그래서 문제가 비교적 가볍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보시면 자기의 증진, 태도 변화, 직업 선택, 갈등 취급 이런 것들이 주된 문제야 되고요. 다섯 번째 개인적 정서적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특성이 있고요. 여섯 번째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원의 감정, 행동 양식을 탐색하고요. 집단원 규모는 보통 이제 20명 내외예요. 20명 죄송합니다. 10명 내외. 그래서 적게 보면 한 5명, 그 5명부터는 이제 그래도 좀 역동이 좀 일어납니다. 인원이 너무 적어지면 역동이 안 일어나서 그 집단 상담 의미가 없고요. 너무 많아지면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내외가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보통 6명에서 12명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상담 횟수는 보통 5회에서 25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5회 하는 경우가 요즘 성인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5번 정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25회는 상당히 오래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단 지도라는 건 집단 지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 교사가 학생들 앉혀놓고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집단 지도의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들 앉아있는 데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 주로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죠. 당연히 교육적 경험의 내용을 주제로 취급을 하고 두 번째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고 하는 인지적이고 직접적인 과정이고요. 세 번째 점 직접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학생 활동, 계획 실천, 직업 및 교육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활동에 직접 관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적,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보다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인원은 많고 횟수는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집단 치료라고 부를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중증일 땐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이렇게 치료사들이 가서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세팅. 당연히 인원도 적습니다. 그럴 때는 뭐 역동 이런 거 아니에요. 치료자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점 보세요. 임상적으로 훈련된 전문가가 정신적, 성격적 장애를 일으키는 집단원들을 교정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 동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세 번째, 주로 성격 장애 문제들을 다루는 거. 네 번째, 현재나 미래보다는 과거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거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구나. 깊은 수준의 성격 구조 변화에 관여하는 그런 여섯 번째. 현재의 문제나 병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갖고요. 보통 인원은 적죠. 6에서 8까지 잘 안 하는데 횟수는 뭐 길어집니다. 병원에 이 사람들은 입원해 있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좀 긴 특징이 있다. 상담보다는 더 길다. 훈련이라고 하는 건 훈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담 전공한 이제 학생들이 집단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이런 세팅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단 원으로 참여하긴 하지만 훈련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집단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세팅으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 특정한 영역에서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점 보시면 집단 지도와 집단 상담의 중간 영역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점 보시면 집단원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습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점, 규모는 보통 8에서 30명, 30명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많아야 한 15명. 이 사람들도 왜 그러냐면 집단 역동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좀 효과가 없습니다. 훈련 기간은 뭐 이건 너무 달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취업 면접 훈련이라든지 발표력, 창의력 훈련이라든지 감성 훈련, 사회성 훈련, 감성 훈련, T 집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집단 상담이 요런 세팅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